반갑습니다. 엘리트헤드 특목관입니다. 오늘은 바뀌는 입시에 대해서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특목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좀 드리고자 어, 홍보의 목적이 아닌 교육과 그 다음에 정보 공유 그리고 상생의 목적으로 우리 엘리트헤드 학원에서 유튜브를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들이나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계속 유튜브로도 오프라인으로도 계속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뀌는 고교 학점제와 그 다음에 내신 5등급으로 바뀐 고등학교 생활과 그리고 바뀐 입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특목고에 유리한지 그리고 이 등급을 나누는 부분이 특목고에 또 어떻게 작용을 되는지 그냥 분석하는 일단 입시 전문가의 눈이 아닌 실제로 학생들을 특목고에 보내고 있는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보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실 텐데 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지는 이 내신 등급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이제 또 이때까지 특목고의 대입 결과들을 분석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치가 나와서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가로 이제 어떤 특목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이 영상은 현 중2, 그러니까 내년에 중3 올라가는 학생들부터 이제 그 밑으로 초등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중2부터 바뀌는 부분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3은 따로 예비 고1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를 시작을 하죠.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떤 부분을 보여드릴 거냐면은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는 고민들 그리고 바뀐 것들 그리고 특목고가 유리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어느 특목고를 갈 수 있을까 가야 할 곳들을 보여드릴 거고 그럼 그런 특목고들을 가기 위해서 어디까지 조금 해놔야지 안정적일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제 어머니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게 뭐냐, 우리 아이는 이제 어디가 맞을까? 의대일까? 아니면 공대일까? 아니면 문과일까? 뭐 정치일까? 경제일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럼 뭘 준비해야 되지? 우리 아이는 지금부터 그럼 뭘 준비해야지 좀 도움이 될까? 앞으로의 진로에. 그리고 그 준비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입시가 또 바뀐다고? 요렇게 더 이제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그럼 더 나은 게 뭘까?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중학교 이제 들어가고 중1, 2 때 조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몇 분 좀 가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소통이 안 되거나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중학교의 어떤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관리를 못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런 부분 알아서 잘하겠지, 수행평가 잘하겠지 하고 가만히 내비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냐면 생기부, 생활기록부죠. 생활기록부에 안 좋은 얘기들이 적힐 수도 있습니다. 자, 생활기록부는 안 좋은 얘기를 대놓고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로 쓰지 않고 한 번, 두 번씩 꼬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입시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보고 어떤 뜻인지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렇게 분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는 수행평가의 어떤 분량을 전혀 채우지 못했다는 뜻이고, 구성하려고 노력했다는 뜻은 노력을 안 했다는 뜻이고요. 모든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참여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것은 완성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참여하려고 노력했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좋게 좋게 쓰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부가 구성이 돼버리면 나중에 특목고를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나중에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만약 이런 식으로 적히면 대입 때도 큰 타격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적어도 부모님들은 먼저 알고 계셔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하다 보니까 뒤늦게 중3 돼서 이제 특목고에 관심이 가가지고 생기부를 갖고 왔는데 이런 형태의 생기부들 적힌 경우가 이제 다수 발견이 되면 저도 이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보자 이런 취지로 이런 교육적인 정보 제공성의 이런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학교와 그 다음에 어머님, 부모님들이 정보를 좀 많이 알고 계시고 학교랑 소통이 잘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생기부가 나옵니다. 좋은 얘기들이 행동 특성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인성 관련 내용인데 이 행동 특성에서도 이미 과목의 얘기들이 나오고 수학과학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학문적인 창의적인 부분이라고 적힌 부분이 보이시죠? 실제로 학생이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한 것도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미리 소통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특목고를 가기 희망하는데 혹시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열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좋은 생기부가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중등 과정에서 특히 초6부터 이제 예비 중1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준비를 좀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정보입니다. 많은 정보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학교 측과 많은 얘기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어떤 실험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교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지 좋은 생기부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학생은 이제 영재고 과고의 특성을 그대로 생기부에 옮겨놨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1인 1학기라든지 수학과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국어 영어도 어느 밸런스가 맞다는 언어 습득 능력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보가 중요하고 이런 정보들 때문에 저렇게 작은 부분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무엇이 바뀌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입니다. 이건 너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작년 뭐 재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학원 매체들 또는 뭐 전문 이런 입시 컨설턴트들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죠. 자, 근데 이것도 저희 실정에 맞게 제가 또 말씀을 좀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바뀌는 거는 이건 뭐 아무도 예측 못했죠. 이번에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다들 혼란이 있으실 텐데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3들 그리고 고1, 고2, 고3들은 사실은 고1 그 다음에 고2 정도가 지나면 고3 때는 내신이 아예 없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신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들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은 뭐 진로 과목이라고 해서 A, B, C로만 나오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나오지 않는 과목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전략적으로 이제 그런 과목들을 취해서 내신의 부담을 줄이고 어떤 수능으로의 어떤 중심을 옮긴다든지 이런 전략들을 이제 짜서 진행했던 학생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현 중2부터 밑으로 친구들은 1학년부터 3학년에 그리고 수많은 어떤 진로 선택 과목들까지 전부 내신 등급이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대처를 좀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고교학점제인데요. 지금 보시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건 차근차근 이제 시리즈별로 말씀드릴 거라서 지금은 이제 자세하게 과목들을 뭐 보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최소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상당히 디테일해지고 본인 진로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들을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목 이름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국어 같은 경우도 원래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돼 있는데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수학도 원래는 수원, 수특, 미적분 이런 식으로 가는데 대수, 미적분 1, 학통 이쪽에 보시면 기하, 미적분 2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오늘 이 유튜브에서는 상당히 많은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아이들도 혼란이 생기겠죠. 자, 진로 설계가 필요할 겁니다. 내가 이 과를 가고 싶은데요. 내가 이쪽 계열을 가고 싶은데요. 그럼 진로를 어떻게 좀 설정을 해야 할까요? 뭘 들어야 될까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자, 저희는 이제 이거를 2년, 3년 전부터 처음 이제 진로 선택이 시작됐을 때부터 학생들에게 이제 전문적으로 설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선택으로 이제 피해를 받지 않게끔 많이 도와줬는데 저희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점이 뭐냐면 인문계에서는 듣고 싶은 과목을 못 들을 때가 상당히 많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작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을 이제 조금밖에 안 하면 아예 뭐 과목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원이 많은 쪽으로 몰리다 보니 실제로 뭐 공대를 가야 되는 친구들이 물리를 못 듣거나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죠. 결국은 이제 내신으로만 가는 전형으로 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신 외에 내신과 본인의 어떤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으로 간다면 이 활동에서 사실은 들은 진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물리를 하나만 들었다. 근데 다른 친구는 물리 1, 2, 고급 물리도 다 들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다 들은 친구가 훨씬 유리하겠죠. 예, 이런 단점들도 보이더라.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진로 선택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조건 1번은 내신입니다. 1번 내신. 내신이 받쳐주면 이제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뭐냐? 자, 그리고 생기부라고 적혀있는 이 생활기록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그 안에 세부 특기사항이라는 과목별로 적혀있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본인이 했던 활동들, 그 다음 본인이 했던 수행평가를 정리해서 생기부에 녹이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3번으로 쓰는 이유가 뭐냐? 실제로 다른 학원들 이런 데를 보면 생기부를 뭐 거의 메인처럼 이제 말씀을 하고 이 생기부를 쓰는 거를 해야 됩니다 하고 상당히 고급적인 파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이 생기부 세특을 꾸미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일을 했었고 세팅이 돼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무리 봐도 어떤 입시를 봐도 내신이 안 돼 있는 친구는 생기부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더라. 자, 그게 첫 번째고요. 자, 그게 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리 계열을 갈 건데 물리 1만 했냐 아니면 물리 1, 2 고급 물리를 했냐 선택 과목의 차이가 생길 것이고요. 물리 1만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친구와 물원, 물투, 고급 물리를 다 했는데 내용이 평범한 친구가 있다 라고 하면 대학에서는 후자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 우리 학교에서 와서 수업을 할 때 더 적합한 친구를 뽑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물리 1을 아무리 잘했어도 물리 1, 2, 그 다음에 고급 물리 또는 심화 물리까지 한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생기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서울대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 내용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화학생물공학부 즉 화생공이라고 불리는 이 과를 보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화생만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핵심 권장 과목이 보시면 물리학 2입니다. 즉 물투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 화생공에서 학종으로 입시를 하기 즉 내신과 활동을 동시에 보는 전형으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들다. 오히려
화학2랑 생2는 권장 과목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리다. 근데 이거는 공대를 나와보신 학부모님들 계시면 금방 공감하실 겁니다. 공대는 무슨 과를 막론하고 물리가 상당히 핵심적인 과목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학생들이 물리가 어려워서 기피를 하고 나서 학종으로 물리가 관련된 공대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힘든 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수능 개편입니다. 수능 개편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있었죠.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국어도 공통, 수학도 공통. 이번에는 과학, 사회 따로 치는 것도 아니고 사회도 과학도 공통.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지금 미적분투 기하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능 개편안이 안 나와서 지금은 제2외국어처럼 이제 뒤에 칠지를 고민하는 중이라 제가 이렇게 써놨고요. 핵심적인 거는 이제 국어가 공통으로 친다. 그러면 이게 바뀐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작년과 바뀐 거라면 하나가 빠진 겁니다. 뭐가 빠졌냐? 매체가 빠졌습니다. 원래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묶이는 그룹은 바뀌었는데요. 화법, 언어, 독서, 작문, 문학이 바뀌었는데 매체가 빠졌죠. 매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로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바뀐 걸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수원에는 예를 들어서 지수로 상관함수 수열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대수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수투에는 이제 극한 미분 적분 다항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름이 미적분 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확통은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던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문이과 관련 없이 이제는 무조건 대수, 미적분 원, 확통을 다 시험을 쳐야 됩니다. 수원 옛날로 치면 이제 수원, 수투, 학통을 무조건 다 같이 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오히려 이과 학생들이 해야 될 게 더 늘었을 수도 있다. 학통을 이제 추가적으로 원래는 이제 했겠지만 부담 없이 공부를 했을 텐데 이제는 수능이란 부담을 안고 학통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다. 특히 우리 중2 이하 학생들은 그러면은 미적분 2보다는 미적분 1과 그 다음에 확통을 먼저 좀 선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중3 때 만약에 이렇게 대수, 미적분, 확통까지 끝낸 친구들은 수능을 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근데 물론 이제 가고나 영재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약간 공학 계열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이제 미적분 기하를 또 따로 준비를 해서 당연히 가야겠죠. 이유는 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얘네들도 내신을 칠 건데 예전에는 기하가 ABC만 나오는 그런 등급의 진로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기하가 바뀌어서 내신 5등급 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갈라지는 그 등급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허투루 진행할 수 없는 과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과학도 이제 사실은 조금 당황스럽겠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진짜 이과 애들은 과학만 쳤는데 이제는 뭐도 친다? 사회도 같이 해야 한다. 그 부분입니다. 결국은 과학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사회도 이제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통합사회 수요도 이제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저희도 이제 통합사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아마 공사학번 계실 거고요. 공사학번 밑으로는 요런 수능을 치셨을 겁니다. 공사학번 밑으로 쳤던 수능이 어떤 거냐? 120점, 80점, 120점, 80점 쳤던 시험. 국어, 그 다음에 수학은 그때 뭐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회 4과목에, 과학 4과목에 선택 과목 하나에서 총 9과목을 그때 쳤었죠. 지금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2028 수능 개편은 한 2004년 입학한 대입의 수능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그쯤 학번을 가지시는 학부모님들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원 수투가 대수 미적분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름만 바뀐 거지 크게 바뀐 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준비를 했고요. 정말 바뀐 게 없고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제가 이제 메인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여기입니다. 내신 5등급제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 이게 대부분의 이제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이제 설명회들을 많이 보면 이게 이제 A, B, C가 나오는 어떤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제 모든 과목이 내신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내신 부담이 커진다라는 어떤 표면적인 이유를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고요. 학생들이 이제 3학년 때까지 내신 부담을 안고 수능이랑 내신을 계속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5등급이라서 조금 쉽지 않을까, 네, 쉽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가정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현재는 이제 의대를 가는 인문계의 아이들의 버전을 보면 대부분이 1.1 안쪽, 1.2 안쪽, 즉 1.12대에서 지역 의대를 갑니다. 지역 인재를 통해서. 그리고 약대를 가려면 보통 1.5까지를 보내죠. 이유는 이제 그 정도 등급에 나오는 인원들이 이 의대와 약대 인원을 채울 수 있는 그 등급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 이제 11%, 10%까지 1등급이 나온다면 현재 기준으로 대략 1.9등급 정도까지가 1등급이 나온다는 건데 그럼 의대도 약대도 전부 다 들어가는 학생들이 1.9등급 된지 이 학생이 1.1등급 된지 알 수가 없죠. 전부 올 1등급으로 사실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전교 한 7, 8등까지의 어떤 등수들이 또는 좀 인원이 많으면 한 10등 정도까지 등수들이 전부 내신 등급이 1점 빵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이 만약에 다 의대를 지원해버린다 그러면은 의대 입장에서는 거의 뭐 한 9배, 8배에서 한 9배 정도 인원이 더 증가하게 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더 높은 기준이 생길 거고 아마 의대만의 어떤 면접이 생긴다든지 따로 다른 뭐 서울대도 마찬가지일 거고 학교마다의 어떤 더 강한 면접들이 예전 본고사 같은 느낌의 학교만의 면접들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인문계에서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게 1등급이라도 이제 의대를 갈 수 있는 게 희박하다. 왜냐하면 같은 1등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특목고에서 저 10% 정도라고 했을 때 1.9등급이면 원래 1등급인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목고에서 한 1.9등급 되는 친구들, 상위 10%라고 말하는 저 1.9등급 되는 친구들을 보면 원래 전교 1등급 애들이 그 정도 등급이 나온다. 좀 더 치열한 특목고는 뭐 2.2등급도 전교 1등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특목고를 간 친구가 만약에 1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그 아이는 뭐 지금과 동일하게 전교 1등급으로 처리가 되겠죠. 대학교에서. 무슨 차이인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인문계에서 1등급이 나오면 정말 1.1등급 대 내신이 나올 수 있는 친구들도 이게 1.1등급 된지 1.9등급 된지 애매하죠. 그래서 의대 약대에서 끊어치기가 잘 안 되겠죠, 내신으로. 근데 개편이 돼버린 특목고는 개편이 되어도 특목고에서 1등급이 나온 친구들은 의뢰 원래 전교 1등급 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저 등급을 가지고 나온 특목고 아이들은 프리패스가 되겠죠, 사실. 그리고 10%이기 때문에 저 안에 들어가기가 더 쉬워지겠죠. 자, 근데 두 번째부터 제가 말하는 거를 잘 들어주십시오. 자, 특목고에서 이렇게 지금 2등급으로 만들어 놓은 이 34%대를 보시면 실제 인문계에서는 대략 어디 정도라고 하는 거냐면은 3.5등급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4초 3.5등급을 말하는 건데 여기 가까운 학교로 이제 1가고가 있죠. 부산 1가고로 말씀드리면 이 2등급까지 들어가면 1차로 카포를 붙는 등급입니다. 귀신같이 34% 끊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등급 때는 포천이나 부일 같은 학교들을 또 비교해 보면 최소 중경 이상을 갈 수 있는 등급대를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꼬리표가 상당히 특목고는 간단해진다고 보셔야 돼요. 특목고에서 2등급 나왔다 최소 중경 이상 간다. 최소. 그러니까 이 2등급이 예전에는 뭐까지 포함한다? 4등급 초반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 그 안에서 물론 각축을 벌이겠지만 이 아이들 내신 2등급 때 그리고 생기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학생들로 인식이 되겠죠. 특목고의 2등급. 근데 인문계의 2등급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 학교를 비교하면 뭐 부경 동아급이라고 봐야 되죠. 내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인문계에서 2등급 받은 친구들은 아무리 초반에 2등급이라고 해도 대학 갈 때 상당히 이제 큰 피해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얘기해도 인문계는 1등급에 들어간다 해도 이게 좋게 평가가 안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 일가고로 다시 비교를 해보면 요 3등급 라인까지 보면은 부산 일가고 같은 경우에는 중경 라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3등급이 나왔다 예전으로 비교하면은 뭐 5등급, 6등급 초반까지 나왔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중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1등급, 2등급, 3등급 대가 지금은 소수점으로 분류하는 뭐 5점 초, 6점 초 이런 소수점 분류하는 어떤 커트라인에서 깔끔하게 1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는 1등급, 2등급까지는 최소 카포, 3등급까지는 그 외에 뭐 서경한 중경예시, 중경까지의 등급이 나온다는 걸 정말 깔끔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특목고의 기준을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을 해주니 특목고 가서 2등급 나오면 여기 갑니다라고 저희도 편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형이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인문계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인문계를 가는 대부분의 이제 성적이 좋은 그러니까 인문계에서 전교급으로 좋은 대학을 가야지 하는 그 전략을 짜는 친구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다시 인문계에 높은 등수, 즉 전교급 등수로 좋은 대학을 가야지 또는 의대를 가야지 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큰 타격이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등급이 상정이 되면. 근데 특목고 같은 경우는 최소 뭐 2등급 또는 3등급까지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어떤 경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신이 특목고에서는 저렇게 아예 깔끔하게 바꿔버리는 게 대학에서도 훨씬 뭐 보기 좋고요. 가는데도 깔끔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인문계에 대해서 사실 좀 걱정이 갑니다. 그러니까 내신으로 가는 어떤 전형에서 불리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신으로 가는 전형이 아닌 내신과 활동으로 가는 전형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특목고한테 어떻게 비빌 수가 없습니다. 인문계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특목고를 좀 더 유리하게 만들지 않나 이런 어떤 제도들이 이런 부분이고 제가 뭐 정치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교육부 장관 하시는 분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 같은 형태의 어떤 특목고 살리기 정책을 조금 보여주신 분이 아닐까라는 어떤 유의미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신 5등급제는 특목고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세분화되면 될수록 인문계 최상위권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에 좋은데요. 1등급이 4%까지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뭐 1등급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서 상당히 좋은 포지션을 갖고 갈 수 있는데 이런 장점들을 이제 없애버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특목고에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유리할까 그러면 쭉 말씀드린 건데 같은 1등급이면 어디가 유리할 거냐? 당연히 특목이 유리하죠. 자, 그래서 이게 대특목고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특목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죠. 항상 같은 초심으로
가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엄청 많이 시켜서 보내고 있는 학원입니다. 네. 그리고 특목고의 삼진, 이건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특목고의 어떤 장점을 삼진으로 표현해 보면 진도가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 이 학교들은 바뀌는 고교학점제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인문계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인문계에서 못하는 부분들은 얘네는 합니다. 그 진도를 빨리 뺍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봤듯이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과목을 많이 들은 친구들이 유리하겠죠. 그러려면 진도를 조금 더 빨리 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운 포철은 뭐 말할 거 없고요. 지금 이제 올해 생기는 부일 자사까지 진도 수학 진도 같은 경우에는 빨리 땡깁니다. 그래서 1학기에 수학 상하가 다 끝나고 2학기에 지금 바뀐 대수 또는 수원을 들어갑니다. 보통은 수원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들어가는데 1학년 2학기에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들 이미 이제 그 고교학점제의 맹점을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진도를 엄청 빨리 빼고 있다. 근데 이제 인문계는 이제 그게 힘들죠. 애들이 이제 다 제각각이고 진도를 이렇게 빨리 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진로. 특목고의 활동은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뭐 원래 이제 그런 활동들로 사실은 학생들을 많이 유인하고요. 옛날부터. 그리고 뭐 동아리 활동이나 어떤 자율 활동들이 상당히 이제 제도적으로 잘 돼 있고 이때까지 나왔던 이제 선배들이 엄청 잘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당연히 진학률이 상당히 좋죠. 그 세 가지가 이제 특목고예요. 삼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포철고 설명회 갔다가 이제 제가 사진 찍어서 온 건데 보시면 등급이 아까 얘기했던 그 바뀌는 내신 등급으로 치면은 2등급 안에 들면 다 여기 가는 거죠. 지금. 지금은 뭐 3.3, 3.4, 3.7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이 그냥 이제 2등급 안에 들면 일단 쓰고 면접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특목고는 대학을 분류하거나 등급에 따라서 갈 때 상당히 깔끔하게 등급 컷을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자료였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내신이랑 뭐 이런 건 저런 건 다 설명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마음속에 특목고를 보냈으면 하는데 어디가 맞을까 우리에는 뭐 이런 생각 들 겁니다.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저희 학원에 와서 학생이랑 같이 상담을 하면서 어떤 좀 성향을 갖고 있는지 끌어내보는 거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특목고 갈 것처럼 공부를 시키시면 됩니다. 활동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의대를 가든 가고를 가든 뭐 과학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을 또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열심히 한다든지 해놓으면 향후에 영재고를 가고 싶어요, 가고를 가고 싶어요, 뭐 자사고를 가고 싶어요 해도 본인이 어떤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영재고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리 또 그런 티가 많이 납니다. 영재고 학생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담을 하면 금방 또 캐치가 될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럼 항상 이제 상담을 와주시고요.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해주시면 되고 그럼 그 전에 간단하게라도 그럼 영재고 가고 그 다음 자사고 그 다음 국제고 외고 어떤 특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유튜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8개가 있고 한 800명 정도. 그 다음에 과고는 20개가 있고 대략 한 1640명 정도가 존재하면 두 개를 더하면 대략 한 2500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영재원 써놓은 거는 영재원 과고 가는 친구들은 뭐 영재원을 하는 게 거의 필수겠죠. 필수처럼 돼 있으니 꼭 하시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요런 학교들은 이제 수학과학이 메인입니다. 뭐 더 첨언을 해드린다면 수학이 보통 단위수가 한 7단위, 8단위 되고요.
그다음에 과학이 계단하면 2단이 많으면 3단위까지 올라가니까 과학은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4개까지 해버리면은 거의 뭐 수학과학으로만 한 15에서 20단위 정도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수학과학 내신이 안 나오면 안 되는 학교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이공계를 가는 게 메인이죠. 의대 가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카이, 포스텍, 유니, 디지지, 한전공대 지금 제가 써놓은 학교들은 전액 장학금에 뭐 대학원도 공짜, 뭐 유학도 공짜 이렇게 보내주는 용돈도 뭐 간간히 주는 나라에서 다 또는 기업에서 다 지원해주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영재고나 과거로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거의 뭐 효도하고 들어간다. 나중에 대학 가서도 이제 그런 금액들이 많이 안 든다. 뭐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말도 안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그러니까 생기부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실험들과 보고서들을 써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다만 의학을 가기는 힘들다. 물론 지금 조금 이제 카나 포가 의학 전문 관련 대학을 런칭을 한 해 만에 말은 나오는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서요. 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현재는 의치한약수를 가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상당히 강력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예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 여기 쓰면 안 되고 자소서에 의대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거의 안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사고인데요. 자사고 그냥 간단하게 서울대 입시 2022년이긴 합니다만 서울대 실적들을 보면은 상당히 상위 포지션에 전부 자사고가 있죠. 자사고들의 종류를 좀 말씀드리면 자 하나금융그룹 하나고 인천국제공항 인천하늘고 현대중공업 현대청공업 자 용인외대 그 다음에 파스텔의 민사 그 다음에 북일의 하나 그 다음에 포스코 정석 뭐 이렇게 다 결국 대기업들이 이제 딜을 봐주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제 딜을 봐준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만큼 지원이 빵빵하다는 뜻입니다. 빵빵하고 상당히 이제 자기 기업의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입시 실적이나 어떤 뭐 관리나 이런 수업의 질 같은 부분을 상당히 관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도 좋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국 자사고는 얘네들입니다. 또 보면은 지역 자사고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많기 때문에 전국 자사고만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용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울대 입결이 1입니다. 의치하는 최상위권이고 이유는 이 학교가 이제 이과만 보낸 학교는 아니라서 한 학교에 원래 이제 외고였으니까 부일처럼 외고, 국제고, 가고급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대를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다른 과에 진학한 학생도 많다 보니 이 학교가 이제 서울대 입결이 상당히 높다. 자, 근데 면접 같은 경우가 이제 생기부랑 독서 위주의 어떤 개인 면접인데 수준 자체가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라든지 본인이 읽었던 어떤 책 중에서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논해봐라 라든지 중3한테는 이제 상당히 물어보기 힘든 전문가 수준의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하면은 오히려 좀 편할 수 있습니다만 애초에 질문들 자체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독서와 그다음에 많은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의치한 입결이 1위죠. 여기 보면 이제 정석 학교입니다. 정석을 만드신 분이 만든 학교. 홍성대 씨가 만든 전주 상상고. 옛날에는 들어가면 정석 세트를 줬는데 요즘엔 또 뭐 한 것만 준다는 얘기도 있고 안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자, 여기는 면접이 조금 종류별로 있고 수학 면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 준비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때 오시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사고를 가고 싶어요. 중1 때 말하면 제일 좋죠. 과고를 가고 싶어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수학적인 완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정석 만드신 분인데 수학을 또 대충 하고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실력 정석 연습 문제는 완독을 하자. 뭐 그렇게 제 우스갯소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청운고는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명문이죠. 현대 청운고인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 인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뒤를 봐주다 보니 조금 더 빵빵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의치한 서영고는 상위권에 링크가 돼 있고 면접이 이제 수학 위주로 좀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수학 관련된 면접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최종 설명회 보니까 수학에 대한 문제로 또 예시 문항을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수학 수업을 따로 합니다. 처음 면접 대비할 때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철고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에 비해서는 좀 쉬운데 분야가 조금 넓어서 인문도 제시문을 주기 때문에 준비를 이제 오히려 공대나 이과 애들한테는 더 힘들 수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학교는 이제 또 생기부를 잘 써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부 다 포스, 뭐 법정, 뭐 포스, 무슨 동아리 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학교는 포철이다라는 걸 생기부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안 줍니다. 그래서 내신으로 대부분 등수가 나오고요. 등급도 나오고 수행평가는 못해도 잘한 애랑 점수 차가 0.3점 이상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면담도 이 학교는 이제 하는 학교라서 혹시나 이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활동한 게 상당히 좋다. 그러면은 사전 면담을 좀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활동이 없고 해놓은 거는 없는데 굳이 가서 면담을 한다는 거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요. 요거는 이제 국제고입니다. 국제고 실적을 한번 올려봤는데 이것도 이제 설명에 가서 찍은 부분이고요. 문과인데 이제 서울대를 저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잘 보내고 있다는 거고 연고 실적을 봐도 성균관대 실적을 봐도 상당히 문과만 보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과만 보내는 이 상황에서 상당히 잘 보내고 있다. 자, 근데 V1도 이제 입시 실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연도별로 보면 우리 V1에 가는 학생들이 이제 조금 영어는 잘하는데 타 과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대를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는 문과 기준에서는 베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번에 자사로 바뀌면서 아마 이 역량들이 이과로도 더 전해질 거고 우리 지역에서는 아마 대학을 꽤 잘 보내는 자사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 세 학교들이 문과로서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외고가 아니고 V1은 자사고로 바뀌겠지만 어쨌든 V1도 트랙이 남아있을 거니까요. 외고 트랙이 용인처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학교들도 꼭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최소 이제 저런 특목고에 가서 이제 조금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재고는 지금 이거보다 더 해야 되긴 합니다. 수학이나 과학을. 근데 일단 제가 이제 자사고나 나머지 이제 기준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중3 때 이제 공통 수학은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전에 수원 수투라고 했던 부분들 대수 미적분 원, 그 다음에 미적분 2도 완성해야지만 확통도 완성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건 뭐 홍보 아닙니다. 저희 학원은 그냥 저기 중3 때 이제 수능 치는 게 목표로 항상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 통 맞습니다. 그래서 중3 때 아마 수능을 칠 수 있게끔 진도를 빼놓으면 자사고나 이런 데를 갔을 때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영어도 고3 과정으로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은 이제 통합과학에다가 이제 나머지 과목들 좀 더 하시고 추가로 이제 꼭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지금 중2 이한테는 통합사회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능 칠 때 도움이 되겠죠. 국어는 최소 이제 고2까지는 이제 들어가 주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들어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존재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커리가 될 겁니다. 특목
관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이제 역순으로 내려가시면 초육대는 최소 중등 과정은 끝내지겠구나. 그래야지 고1 과정에 들어가겠네. 이런 식으로 아마 커리가 잡힐 겁니다. 디테일하게는 계속 올릴 건데 그 사이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학원으로 오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쓰는데요. 그 오렌지에 오렌지로 이제 전지를 만드는 간단한 실험입니다만 이 실험을 상당히 심화적으로 파고드는데요. 실험 보고서 쓰는 거는 뭐 금방 쓰는데 여기 보시면 이외로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산화하는 반응이 뭘까? 뭐 화학 전지는 뭘까? 그러면은 이런 이제 환경 문제까지 좀 인성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확대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나 이제 영재고나 가고에서 조금 활동이 부족한 친구들, 특히 주변 중학교들이 사실 활동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좀 보완할 수 있게끔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목관이라고 해서 또는 뭐 좀 저희야 뭐 오래된 학원이니까 오래된 학원이고 노하우야 있습니다만 그 노하우는 뭐냐면 뭔가 신박한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온리 이제 양을 늘려라, 많이 풀어라, 그리고 뭐 불광불급 말 그대로 미친 듯이 해야 된다. 그게 저희의 솔루션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이제 방향성 없이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진행할 때 로드맵은 짜줍니다. 근데 그 로드맵은 게임처럼 경험치를 채워야 되는 로드맵이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채우는 동안은 일정 기간 희생을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영하는 시뮬레이션 백날 해도 본인이 한 번이라도 뭐 수영장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수영 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각오로 특목관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유튜브를 한번 올려봤는데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아마 편집도 잘 못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 뭐 주변 학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학부모님들 그리고 중학교를 가려는 학생들 어떤 학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이런 영상을 촬영했으니 뭐 부끄럽지만 뭐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뭐 모르는 건 댓글로 또 물어보시면 또 간단하게 또 제가 답글을 또 달아드릴 겁니다. 네. 일단은 뭐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일리트헤드 특목관 원장 유형신이었습니다.